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우울증 진짜 심해서거든요. 한국 문화랑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서 가지고 이렇게 우울증 쪽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꿈들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생겨서 이런 마음이거나 뇌가 좀 긍정적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비라고 하는데요. 제가 벨기에에서 온 사람인데 부모님들 둘 다 프랑스에서 오신 사람이라서 가지고 약간 혼혈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3년 반 정도 넘어졌고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서 바리스타 활동하고 있었고 다음에는 모델 소속사 들어가서 2년 동안 모델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는 6개월 전에 그 패션 디자인 학교에 편입했어요. 그 처음 올 때 미성년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 가고 싶었던 꿈이 아니었고 그냥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우울증 진짜 심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벨기에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이거나 아프리카거나 아시아거나 이렇게 여행하러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저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 되고 싶었던 미심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제 완전 다른 문화 갖고 있는 나라로 간다면 아마 나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아시아로 간다면은 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어서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근데 그때는 3이나 4년 정도 전에 그 코로나 아직 완전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비자 잡는 거 완전 힘들어서 일본도 불가능했고 중국도 그렇고 대국, 베트남 그런 나라로 갈 수 없어서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저랑 너무 문화나 사람들 나랑 너무 잘 맞더라 이렇게 기다렸어서 또 한국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뵀을 때는 네. 굉장히 좀 성격이 밝아 보이고 이러거든요. 저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그게 차츰차츰 계속 좋아진 건가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정신과도 다니고 있었고 약도 조금만 먹었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 맨날 한국 문화랑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서 가지고 이렇게 우울증 쪽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지는 것보다 다른 취미나 다른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었으니까 뭐 그냥 그런 무정적인 생각보다 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꿈들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생겨서 이런 마음이거나 뇌가 좀 긍정적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이 어느 점이 그렇게 좀 잘 맞았어요? 뭐라고 할까? 한국인들은 되게 꿈이 있다면은 이길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야근이거나 잠을 못 자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도 그 목표가 있다면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저랑 제일 딱 맞았어요. 열심히 사는 편이시군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냥 꿈이 있다면은 그 음, 꿈이 완전 미친 꿈이 되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 그거 진짜 절대 못 되는 꿈이라도 하고 싶다면은 한국인들도 그런 완전 높은 꿈이 꿈고 있어서 계속 서로 응원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유럽에서 그냥 완전 일반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적인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는 완전 그냥 회사에서는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런 길도 있긴 한데 그냥 회사원 되고 싶다면 완전 제일 고급스러운 제일 높은 회사에서 다녀야 되는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삼성이거나 네. 이런 회사로.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향에서 계속 살다가 부모님들 옆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꿈이 없고 그리고 그냥 완전 일반적인 목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꿈도 높고 그거에 따른 열정도 크고 한 게 이제 열정이 맞아요. 예, 예. 열정이 딱 맞는 말.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이제 열정을 나누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나만큼 열정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잘 응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6개월 전까지 모델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학교 네, 들어가셨다고 맞아요. 그랬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모델 일을 배우신 적은 없는 아니요, 거죠?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모델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한남동 곳에 있는 카페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이런 패션 위크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냥 구경하러 갔었는데
저는 그 동대 그 패션위크일 때는 동대문 프라자 앞에서 포토그래퍼 분들 진짜 많이 모여서 모든 외국인들 찍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포토그래퍼 분들 모습이 계속 찍고 싶었고 그래서 완전 영원히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모델 에이전시 대표님이 내 쪽으로 와서 그냥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회의하기로 했고 그 회의에서는 이런 비자가 줄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약간 그냥 모델 활동하면서만 이렇게 괜찮은 월급도 벌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공인 되고 싶었던 꿈이 어린부터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공인이거나 방송 찍고 싶거나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가지고 그런 꿈을 되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진짜 괜찮은 기회 생겨서 아 그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갑자기 모델 되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라 그냥 네. 운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다른 나라인 한국에서 모델 일이라는 걸 또 안 해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처음에 모델 일을 이제 일로서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나 촬영들을 했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특히 촬영 따라 조금 분위기 다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 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 뮤직비디오에서 나온다면은 되게 모델분들 여러 명 같이 있고 그래서 그런 촬영에서 모델분들 그 정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촬영에서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 캣사이 아시죠? 네. 그 뮤비에선 제가 나왔는데 촬영 찍고 있었을 때는 24시간 동안 그 촬영장에서 그냥 그 대기해야 됐었고 내가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온도 별로 없는 방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되게 힘든 촬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 모델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알고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촬영들 제일 되게 힘들고 페이도 별로 안 받고 근데 반대로 이런 룩북이거나 이렇게 완전 그 브랜드 대표님이랑 이렇게 직접 얘기하다가 룩북 하게 된다면은 페이가 너무 괜찮고 페이는 룩북 찍다면은 룩북 같은 경우에 시간당 페이는 거의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되게 괜찮고 그리고 그 모델한테 집중해주니까 기분 그 분위기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촬영들 제일 괜찮고 그리고 이런 촬영 한다면은 그 모델분도 약간 개인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포즈도 좋아하니까 이런 포즈로 할게요. 아니면 이런 옷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런 옷으로 조금 더 찍고 싶은 결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촬영이나 그런 작업들은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또 광고 영상 그런 촬영들 그런 촬영들의 베이가 되게 괜찮다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촬영들이고 그리고 보통이 별로 길지 않고 그리고 그런 촬영에서도 모델한테 집중 제일 쓸 때니까 주인공이거나 완전 네네. 내가 영웅이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광고 촬영 같은 거 한다면 보통에 가끔씩 이렇게 건물 앞에서 그 광고펜에서 우리 얼굴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이거나 이렇게 유튜브이거나 이런 우리 얼굴이 갑자기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요즘은 그 2호선이거나 7호선, 9호선 딴다면은 저희 얼굴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가 그 턱센필드. 그리고 이제 건물 지나다니다 보면 전광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데도 있고 할 네, 때가 있어요, 있겠네요. 있어요. 예. 제가 한 번 홍대 클럽 길이 아시죠? 네. 홍대 그 근처에서는 그냥 산구랑 같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물 쪽으로 보다가 저희 얼굴이 진짜 이만큼 크게 나와서 가지고 제가 충격 받았는데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해요. 모델 일 제가- 할 때 그러면 네. 지금 한국어를 회화는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일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돼요? 보통에 뭐 뮤비거나 이런 그 광고 영상 찍을 때는 보통 에이전시 통해로 그 모집이 잡힐 때니까 네. 우리 모델 옆에서 항상 그 통역사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은 촬영 실장님 네네네.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이렇게 바로 알게 된다면은 촬영이 좀 더 빨리 마무리될 수 그쵸, 그쵸. 있고 네. 그리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좀 더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되게 도움 줘요. 아니면 룩북 같은 거 찍다면은 당연히 그냥 완전 작은 브랜드랑 보통에 하는 편이라서 한국말 할 줄 모르면은 소통이 하나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말 할 줄 모르면은 그런 촬영들 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좀 어떤 커리어로 좀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모델 활동하고 있었을 때는 장점이 제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패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모델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냥 촬영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냥 예술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모델 활동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 하나도 없어요. 포즈는 그 포토그래퍼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옷들로 입고 싶은지 그게 그 스타일리스트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분은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뭐 모델 활동하고 있었으면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카메라 뒤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결정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약간 열정이 생겨서 모델 교육이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졸업하고 나서 뭐 먼저 스타일리스트부터 한다면 괜찮을 거고 아니면은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취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는 제가 개인 브랜드 운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국말 할 줄 알아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인맥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중국어 요즘엔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옷들 이렇게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나서 촬영이거나 광고는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유럽에서 수출하는 계획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내가 약간 뮤비 같은 거 찍고 있었을 때는 되게 진짜 불편하는 순간인데 이런 촬영 찍다면은 진짜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그냥 모델이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브랜드도 운영한다면 그런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제가 그 개인 브랜드 있는데 혹시 뭐 옷들 필요하다면 그냥 줄 수 있겠다 네.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아마 K-pop 분들이거나 이렇게 연예인들 저희 옷을 입게 된다면 이런 사진들 광고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은 유럽에서는 한류나 K-pop 유행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유러피안 사람들 그런 이미지 본다면 제가 유럽 쪽으로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목표. 프랑스가 패션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프랑스인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벨기에에서 사셨으니까 음. 유럽의 패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을 텐데 네. 한국의 패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파리 사람들은 특히 파리 서울 이렇게 비교할게요. 파리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우아하게 세련하게 입는 편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패션 쪽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 잘 입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도 모델 찾을 수 있는 옷들 그냥 퀄리티 괜찮거나 아니면 실루엣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실루엣이 되게 괜찮으니까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잘 입는 편이에요. 파리에서는 패션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아서 이렇게 진짜 멋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진짜 나라적으로 인구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 진짜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 모델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새롭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모델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조언을 그렇죠. 해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좋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에이전시랑 계약서 할 건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에이전시랑 계약서 한다면 그 에이전시가 보통에 도움 많이 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 에이전시랑 우리 계약하고 나서 모치들 진짜 많이 못 해주거나 아니면 택시비도 이렇게 사줄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나서도 너무 별로 안 좋아. 한 에이전시랑 기획하고 모델 된다면은 자기적으로 완전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거나 이렇게 브랜드 연락하거나 모집들 찾는 거나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비즈니스 마인셋으로 준비하지 않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모델분들도 돈이 그 정도 많이 벌지 않아요. 보통에 이렇게 유럽이거나 미국에서 샀다가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모델 활동한다면 돈이 진짜 잘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유명해요. 근데 한국이 특히 그렇지 않아요. 모델분들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그런 나라에서도 진짜 잘 될 수 있긴 한데 한국에서 그 모델 분야 과정이 되게 다르니까 아까 술 마시면서 그 한국어 많이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근데 술 마시면서 외국어를 배우기가 진짜 쉽긴 한데 쉽죠. 어떤 술을 그때 제일 많이 마셨고 어디서 보통 소맥. 소맥? 소맥.
무조건 소맥. 어디서 보통 노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역삼 쪽에 살고 있어서 가지고 그 네. 강남 쪽에 있는 술길에서 많이 놀아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 가고 나서 이태원 쪽으로 많이 아. 가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태원으로 자주 가요. 보통 뭐랑 드세요 그러면? 그냥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소맥이거나 소주? 네. 안주는 그러면? 안주는 주꾸미? 쭈꾸미. 또는 딱발? 가끔씩? 근데 매운 거를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취한다면 딱발. 취한다면만. 근데 쭈꾸미가 네. 저도 매워하는 편이거든요. 밥이랑 많이 섞어서 먹어야죠. 네. 근데 그런 식의 매운맛이 프랑스에는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양념들 중에 페퍼만 그 고추만 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후추, 페퍼니까. 호추 그렇죠. 네. 고추가 아니라 호추. 네. 저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다 요리하고 나서 식사가 테이블로 이렇게 가져갔고 그리고 소금과 호추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풀을 수 있긴 한데 그거밖에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쭈꾸미까지 먹을 수가 있긴. 안 매웠어요 처음에는? 맵죠. 네. 매웠었죠. 되게 매웠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산지 4년 정도 되어서 가지고 네네. 입이 좀 적응했죠. 그리고 딱 한 번 제가 한국에서 온 지 별로 안 되었었는데 취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그 딱발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딱발이 어떤 말인지도 몰라서 가지고 그냥 그래 하다가 이 모양이 보다가 되게 특별이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완전 이라는 말 안 했으니까 어떤 음식인지 진짜 몰라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봤는데 되게 매워서 또 안 먹었는데 그 다음엔 술 더 마시고 나서 이렇게 도전했거든요. 그 가위바위보 하다가 친 사람이 이렇게 그 남아있는 소스가 이렇게 한 입으로 먹어야 되는 도전이었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졌어가지고 그 소스가 다 전부로 먹어야 됐었는데 그때부터 미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미각이 확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맵게 잘 먹을 수. 중고 패션들만 있는 데들이 황학동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한국 골목들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옷방에 본다면 거의 반절 옷들 다 동묘에서 산 거들이에요. 이렇게 옛날 옷들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유럽에서는 드리프팅 한다면은 그냥 완전 옛날 오래된 옷들 많이 잘 쓸 수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거 해도 더 특별한 옷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일본에서 온 옷들도 많고 제일 내가 한국인 같다, 한국인처럼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낮밤 바꿀 수 있는 네. 변도 있어요. 제가 네. 보통 한국에서는 완전 대도시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낮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진짜 반대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유럽에서 전혀 없어요. 친구랑 이게 친구한테 연락 안 드는지 오래된다면 제가 전화 한번 하는데 그 친구가 요즘은 그냥 낮밤 진짜 먹었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거 한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진짜 아니지만 저도 그런 네. 편이 있어요. 10년 뒤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미래를 본다면 아까 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광고가 한국에서 하고 파리에거나 그냥 유럽에서는 진짜 판매 매장 가게도 있다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가자 중국으로 거나 계속 출장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한국살이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되게 슬픈 사람이었지만 친구들이거나 되게 열정적인 한국 문화 덕분에 계속 이렇게 저를 바꾸고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C'était un plaisir de faire une prochaine fois.